안녕하세요. 윌리엄 레이입니다. 임박한 김정은과 문재인의 실각. 여기서 이제 임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몇 달 내에 그런 건 아닙니다. 길어야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리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은 이제 굳이 찍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현재의 압도적인 징후들을 두고도 김정은과 문재인의 권력이 오래 못 갈 거라 생각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콕 집어서 이야기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 영상을 올립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문재인이 과연 실각의 위기에 있는지 피부로 체감하는 건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거시적으로 보아 국제 정치 경제적인 현황을 종합해 살펴보면 문재인의 권력은 그 수명이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인조는 병자호란에 항복하고 임금 지위를 유지했고 그 후 청나라에 이제 끌려가서 신문물을 접하고 돌아온 소현세자 부부를 죽이고 그 자녀들을 갖다 귀양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제 이 과정에서 청나라의 제지를 전혀 받지 않았죠. 청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중원이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더 중요하던 시절이라서 변방인 조선의 국내 정세를 살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한국의 우물한 개구리들은 뭐 지금 한국 상황이 그때와 별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한국 현재 전체 경제 규모 중 대외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GDP 비율로 봐서 70%가 좀 안 됩니다. 이것도 이제 적게 잡은 거니까요. 통계 방식에 따라서는 뭐 80 몇 %까지 나온다고 해요. 근데 대강 70% 정도라고 봅시다. 뭐 그래도 적은 건 아니죠. 당연히 한국 정치 경제는 국제 정치 경제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게 불가피해요. 그래서 한국의 좌파들은 내수 규모를 늘려가지고 이 비중을 줄이자고 하는데요. 한국은 갖고 있는 자원이나 원천 기술이 워낙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랬다가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일본 수준의 원천 기술을 갖는 수준이 돼야 어느 정도의 국내 경제 규모를 더 키울 수가 있어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원천 기술 그런 것밖에 없죠.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많습니다. 그러나 소위 말해서 원천 기술로 가면은 굉장히 빈약해요. 그리고 이제 이에 비하면 이제 국민들의 국제 정치, 경제에 대한 식견이 상당히 낮죠. 뭐 심지어 국제 정치와 경제를 전공한 전문가라는 사람들조차 이에 대한 식견이 엄청나게 부족한 것이 현실이죠. 한국에서 이 분야로 밥 벌어먹는 사람 다수가 이제 밥벌레에 불과해요. 제가 대표적으로 꼽는 사람이 중앙일보 국제문제 대기자 김영희. 이 사람은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한 사람인데 나오는 말들은 저보다도 훨씬 못해요. 아니 저보다도 못한 정도가 아니라 말을 거의 거꾸로 하고 있어요. 뭐 중동 문제나 그런 걸 얘기할 때도 완전히 황당하게 나가더라고요. 현재 이제 미국, 중국의 군사적 패권 다툼에 있어서 한반도는 상당히 비중 있는 지역이죠.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 이제 청나라 때 인조가 사도세자를 죽이던 때는 순치제 그때 당시 이제 청나라 황제가 순치제가 굉장히 어린 나이였어요. 그 청나라의 그 전체적인 시스템이 안정화돼 있지 않던 시절이에요. 명나라를 완전히 소화시킨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나라를 청나라가 이제 소화시킨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된 것이 그 순치제의 아들인 강희제 때 이르러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하고 상황이 달라요. 이제 조선 내 친정 세력의 거두가 될 가능성이 높았던 소현세자를 인조가 제거하는 걸 청나라가 방치했던 때하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다만 이제 미국은 시스템의 국가이므로 당시 청나라 같이 뭐 황제 명령 하나로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는 나라가 아니죠. 그리고 현재 국제 정치 현실은 인조 때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그때 당시는 뭐 청하고 조선 딱 두 개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뭐 일본도 있고 뭐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유럽의 나라들도 있고. 그러므로 이제 상황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의 변화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후딱 움직이는 것 같지 않고 정체된 것 같이 1, 2년이 흐르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상태가 계속될 것 같다. 계속 갈 것 같다는 공포심에 질려 있어요. 어느 분이 이제 댓글에 제가 바둑이나 장기를 잘 둘 것 같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바둑 장기에 취미가 전혀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왜냐? 그런 것에 머리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는 바둑 장기에 능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벌어지는 상황을 한 치 앞도 못 보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 오히려 놀랍게 느껴집니다. 술을 못 읽어요. 지금 현재 상태 흐름을 갖다. 그나마 현 상황을 빠르게 캐치한 기회주의 집단이 이제 홍석현과 여시재 그리고 이들의 손아귀에 있는 황교안, 이현주, 나경원 등이에요. 자, 참고로 홍석현이 대한기원 총재였죠.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만 황교안이 이런 얘기를 한 거는 그 홍석현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홍석현이 손아귀에서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건 지금 황교안 지지자들 하기 나름이에요. 황교안이 절대적인 사람이다. 뭐 알아서 절대 영웅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황교안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황교안을 대통령으로 만들려면 내각제에 절대적으로 반대해야 돼요. 이분들이 나서서 제가 이 얘기는 했잖아요. 황빠들아 총 걸기해라. 뭐 그렇게 거기서 나왔잖아요. 황교안도 지금 이게 자기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일까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지금 자체 핵무장 얘기가 왜 나옵니까? 자체 핵무장 얘기는요. 내각 책임제 개헌파들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남북 분단 상태 유지파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면 뭐 남북 통일되는 상황에서는 핵무장 필요 없잖아요. 북한도 핵무장하고 남한도 핵무장하고 핵무장하자. 이건 남북 분단 상태를 갖다 유지하자는 얘기거든요. 의도적으로 자체 핵무장이라고는 의미가 없어요. 저 백모가 말한 대로 북한은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 같은 곳이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하고 여기하고 서로 핵무기 쏜다고 해서 다이다이 한다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죽는 숫자가 똑같다고 해도 그쪽은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무튼 이들은 이제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는지 감이 있어요. 황교안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정보를 갖다 듣는지 이현주나 나경원은 있는 것 같아요. 나경원은 소심한 사람이라서 그 정도 감이 확실히 있지 않으면 국회에서 그런 얘기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나경원이 국회 원내대표 연설에서 한 게 이거예요. 김정은 끈은 곧 이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친중의 끈을 잡으러 우리 밑으로 들어와 이거죠. 그러니까 내각 책임제 개헌 아래서 일치 단결해서 행복하게 지내자 이런 건데 문제는 이제 문재인 일당은 지들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지 감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작 한다는 게 김현철 그런 사람을 갖다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해가지고 정면 돌파하겠다. 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지금 진짜 뭐 오줌을 못 가리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재인 일당 머릿속에 칼자루는 우리가 쥐고 있어. 이 생각밖에 없고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별로 살피지 않습니다. 문재인 일당이 이렇게 된 건 트럼프 정부에서 김정은과 문재인이 장난질하는 걸 오랫동안 눈 감아준 탓도 있습니다. 뭐 탓이라고 하기 좀 그래요. 오랫동안 눈 감아주니 이제 앞으로도 계속 눈 감아줄 거다. 아니면 뭐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가 보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호의가 반복되면 저 권린 특조한다. 뭐 그런 것도 되죠. 하여튼간. 그런데 이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사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이 둘이 장난질하는 걸 방치한 건 정말 문자 그대로 전략적 인내였어요. 시간 벌고 자기네들 한 거예요. 즉 그만큼 시간에 동안 할 수 있는 거. 오바마는 이제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IS와 이란을 키우는 일종의 반역적인 일을 했죠. 말장난한 거예요. 오바마는. 트럼프가 김정은과 문재인에게 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전략적 인내였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는 그게 끝나고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일당은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내만 잡으면 된다 생각하고 버닝썬 사건 이런 거 터뜨려가지고 상대를 공격하려다가 이게 오히려 자기들 치부가 드러나는 이것도 박근혜 탓이라고 뭐 여론 조작을 하고 있어요. 뭐 이에 대해서는 커뮤니티에 올려놓은 어느 댓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 김정은의 상황은 어떨까요? 아주 안 좋아요. 게다가 큰 이제 악수를 하나 뒀습니다. 미국의 심리전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그 전에 쫄아가지고 자기는 신성한 존재가 아니라 사람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국내 선전 방향을 바꿨어요. 남한 좌점들이 하는 이제 감성파리로 방향을 바꾼 건데요. 상황이 엄청 몰려서 위기의식을 강하게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시스템에서 수령이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이면 그 결과가 상당히 참혹할 가능성이 커요. 김정은은 지금까지 뭐 약한 모습 안 보이려고 마구잡이로 숙청을 하고 고사포로 처형하고 뭐 그랬다는 건 다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랬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방향 전환한다고 그게 쉽게 먹힐까요? 그리고 지 할아버지가 했던 이 밥에 고깃국 타령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말을 한 다음에 나흘 동안 생활 현장 시찰 등의 인민들과 밀착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공식 일정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지금 현재 상당한 무력감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탈북자 지식인들은 김정은의 이런 행동 패턴이 뭔지 다 알고 있죠. 거기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조심스럽게나마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다음은 이제 NK 지식인연대 유튜브 채널 캡처예요. 이 단체는 이제 북한에서 교수 등의 지식인 직업을 갖고 있다가 탈북한 사람들이 결성한 단체입니다. 여기서 나왔죠. 문재인 살아남겠으면 탈북자들을 청하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사실 정확히 문재인 살아남고 싶으면 중국에게 탈북자들의 신병 인도를 요청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문재인이 곧 자기 목숨을 구걸하는 신세가 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어요. 자, 문재인 측이 이제 김정은 몰락 후 중국의 기대 정권을 연장하려는 시도는 할 건데 한 가지 장애가 있어요. 중국 공산당 간부들 사이에 문재인에 대한 불쾌감이 대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익을 위해 봐주지만 악수도 하기 싫은 정도의 불쾌한 인간들이라고. 그러니까 문재인 일당을 갖다 그렇다고 본다고 합니다. 문재인의 방중시 혼밥 먹이는 등의 행동을 한 배경에는 그가 박근혜를 가택연금이 아니라 구치소에 쳐놓고 석방을 안 시켜주는 것에서 기인한 불쾌감이 있다고 합니다.
정치투쟁에서 진 사람은 가택연금 정도가 적당하지 구치소에 두는 것은 이제 쓰레기 같은 자들이 하는 짓이다. 이런 것이죠. 비록 지들이 박근혜 축출에 적극 관여했습니다만 이런 맥락에서 조원진이 박근혜 석방을 위해 열렬히 뛰는 것 역시 진심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시진핑 부인한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시진핑 부인은 박근혜에 대해서 상당히 동정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근혜가 구치소에 있는 걸 보고 한국인들은 역시 쓰레기 같은 자들이다 라고 경멸하는 중국 공산당 간부들도 여럿이라고 합니다. 이제 거의 그 중국 공산당 간부들 사이에 이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해요. 참고로 시진핑과 정치투쟁에서 패배한 보시라이는 베이징 모처에 가택연금 되어 있는데 나름 쾌적한 주거 환경이라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 간부들의 이런 의식은 이제 문화혁명의 피비린내를 거치면서 형성되었다고 해요. 정치투쟁에서 패배한 사람은 엄중히 감시하되 평온히 살게 해야 한다는 식이 되었다고 그래요. 이런 상황이니 한국의 못된 짓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더욱더 적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런 쓰레기 인간들 미세먼지 마시고 죽는 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기가 쉽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림벨, 공유 부탁드립니다.